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다니기 시작해 5개월 정도 다니게 됐습니다. 현역 때 수능을 이제 평소보다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제 반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부터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고려대학교에 합격해 너무 기쁘고, 반수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나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이제 D랩을 갔었고, 평소처럼 수능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너무 이제 긴장을 한 탓인지 심하게 이제 체하게 돼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응급실을 갔다가 이제 수액을 맞고 집에 돌아와 2시간 정도만 자고 아침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수능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국어 문학에서 현대문학이 가장 인상 깊었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지문이 좀 짜여져 있었고, 그리고 약간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평소 모의고사에 비해서 현역 수능 때만 망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잘 나오다가 수능 날만 이제 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능장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좀 미리 체험하고 가자,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지어서 시설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좀 공부하기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된 거는 이미 재수를 하면서 다니고 있던 친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재종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짜여져서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선생님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등한시하거나 이제 좀 까먹기 마련인데, D랩에서는 이제 영어 단어 시험을 매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제도가 있어서 학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좀 슬럼프가 왔을 때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수능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점심시간 때는 보통 영어 단어를 받고, 이제 수능 스케줄이 끝난 그 이후의 시간에는 복습을 하거나 오답노트를 하면서 좀 하루 동안 공부했던 걸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원을 스케줄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D랩을 다닌 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니게 된 이후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학기 초부터 좀 체력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체력이 딸려서 공부를 못하면 굉장히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미리미리 체력을 좀 길러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평 이전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좀 복습을 철저하게 했고, 이제 9평 이후에는 이제 실전 문제들이랑 모의고사 위주로 좀 수능을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수였기 때문에 9평 이전까지는 좀 현역
생각보다도 못한 성적이 나왔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성적이 급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100일이 남았다는 거에서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좀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100일 후로부터는 좀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이제 수능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실수들에 대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수들이란 좀 더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나오는 실수들을 이제 정리하고 모아서 노트들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복습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반수를 이제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아직도 약간 현역 때보다도 못한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때 좀 슬럼프가 왔었고, 그치만 이제 수능이 결국은 종착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들을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언매를 선택했고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이제 표점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탐구는 물리랑 지구를 선택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과탐 4과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들이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날 이제 제일 처음 접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능 시간표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최대한 자주 풀면서 시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특을 굉장히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거를 목표로 했고, 그리고 오답노트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리거나 실수한 거 모두 다 오려서 이제 노트에 붙였고, 그 다음에 그게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틀린 것인지 구분한 후에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했는지 적어주고, 이제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정리해 뒀던 것 같습니다. 취약 과목은 이제 물리였는데요. 현역 때도 이제 물리만 성적이 잘 안 나왔어가지고 올해는 다시 개념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오답노트의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제 오답노트에 이제 모르는 거랑 실수들을 모두 정리를 해두고 이제 매주 그 한 주 동안 쌓였던 거를 이제 복습해주다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나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오답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덜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틀렸던 유형의 문제가 다시 틀리지 않도록 그런 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종과는 다르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시간을 짜야 하기 때문에 한 과목에만 치우쳐서 이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은 한 과목만을 이제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종합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과목들을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굉장히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이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불안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면은 이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